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본 의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석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숙입니다.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성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대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위원회의 기능을 전부 다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위원회에서 대학생 대출이자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 기준 같은 거를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그 기능을 한국장학재단에서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과장님이요.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저희가 매년 4월과 9월에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전년도 하반기분을, 9월에는 당연도 상반기분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장학재단에 기초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초자료를 요청하면 대상자에 대해서 장학재단에서 안성시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신청을 안성시청에다 하라는 안내 문자는 장학재단에서 보내주고요. 저희가 그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장학재단에 보내줍니다. 그럼 장학재단에서 경기도나 다른 이제 혜택하고 중복되는지 다 확인을 해서 대상자와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이 모든 일을 이임해서 할 수 네, 있는 거네요. 거기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네, 최호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그럼 그 현재까지는 장학재단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네,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이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장학재단 그 의견을 이 의견은 어느 걸 받아서 한 거예요? 두 쪽에 대한 의견들을 다 받았던 건가요? 네. 명단 확정돼서 받은 명단을 가지고 서면 심의를 했는데요. 서면 심의위원회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다 없었습니다. 거기서 확정돼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명단을.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기 기능이 좀 중복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이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초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6호점을 전문성을 가진 운영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은 아양동에 건립 중인 가족센터 1층에 설치 예정이며 6호점은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공도읍 우방 아이유쉘 STG 아파트 단지 내 설치 예정입니다. 2021년 1월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방 아이유쉘 STG는 관내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첫 번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예산은 2개소 설치비 및 운영비로 3억 9,582만 4천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금년 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3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궁금한 건 6호점 위치가 궁금하고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던 곳에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됐는데 그 지원자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일단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호점의 위치가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정된 장소가 우방 아이유쉘 그 단지 내 어디쯤에 위치합니까? 네, 아동친화팀장 이영선입니다. 제가 동 번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로당하고 그 시설 아파트 동 같은 라인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일단 소유는 아파트 소유네요? 네,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렇죠. 지금 5년 저희가 네. 위탁 계약을 하고 어떤 종료 시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이제 종료 시점에는 이제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일단 계약을 할 때 시행사랑 5년에서 10년 정도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해서 5년 이상은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고요. 10년까지 무상임대.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사이는 다 정해지지 않아요. 사이에 5년 무조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10년까지 무상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임대료만 무상입니다. 예, 임대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 제가 쪽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제 10년 하다 보면 이제 2번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게 되더라도요. 2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비용이 이제 소실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족센터라든가 거기는 이제 우리 시의 거 자산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래서 그 지점 선정하실 때 어차피 500세대 이상이 의무하기지만 그런 측면 말씀드렸고요. 지원자가 없었을 때 어차피 이 아파트가 분양 시점에 이제 입주 시점에 좀 기간이 남았다면 좀 기다려서 더 지원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빠르게 어떤 시한이 있어갖고 빨리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있다기보다 예산이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해야 하니까 가능하니까.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돼서 여기 이제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탁자도 선정해야 되고 리모델링 할 기간도 있어야 돼서 그리고 지정된 게 아니라 이제 장소를 공고를 해서 그쪽으로 하고 이제 신규 아파트 있는 곳에다 하고 싶었던 건 있는데 이제 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 공고를 했는데 뭐 과정상 뭐 저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 원하는 지역에 못한 거는 있는데요. 좋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이제 또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경우에 좀 기간이 좀 필요하다면 지원자를 최대한 계좌를 받아갖고 이 아까 그 전날 말씀드렸던 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다음 그 다봄이 중복돼서 한 아파트 들어가는 게 없도록 여러 가지 지역 좀 분산시키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제가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근데 500세대 이상도 지금 네. 거의 대다 500세 이상이에요, 전부 다요. 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시간이 안 맞아갖고 못하신 거 제가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500세 이상의 이제 이런 똑같은 일이 생겼다면 같이 중복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네. 제가 말씀은 중복되지만 2편을 예를 들어 보면은 2편은 좀 아쉬운 경우인데요. 안성 지역 2편은 좀 주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금호도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호 올림 같이 묶어서 했다면 참 좋은 케이스였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시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네, 지역으로 2021년도 분산시켜서. 이전에 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이런 생겼을 때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알고 있지만 함께 돌봄센터에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역 학생들이 초등학생들 또 가서 뭐 어떤 거라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동친화팀장 이영선입니다. 일단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돌봄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지도나 이제 뭐 기초학습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학습 지도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 시설마다 다르긴 한데 운영위원회를 걸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도 있고 뭐 음악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의무 설치가 20명 제한돼 있습니까? 정원은 20명이 제한된 건 아니고 면적당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 정원을 20명으로 하고 시설이 3.3제곱미터당 한 명씩 어린이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대기 인원이 많으면 면적이 넓으면 정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방은 몇 세대입니까? 총? 세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500 1000.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적당 더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네요. 네, 면적이 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네. 큰 데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더 그렇습니다. 이용이 더 크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6호점 개점하는 거잖아요. 인근에는 지금 혹시 평택이나 뭐 가까운 인근에는 혹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어느 정도나 개소했어요? 저 평택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10호점 작년에 이미 넘었고요. 이제 아파트가 계속 많이 되는 지역은 10호점 넘은 데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이 약한 좀 더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시설이 부족해서 그쪽도 조금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 신규로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법 규정대로 설치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편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법 개정 이전에 이제 생겼던 곳에 이제 사각지대는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예, 돌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돌봄 사업이 이게 뭐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뭐 이건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국도비 다 포함돼서 10위까지 하는 거고 다 함께 돌봄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도 방과 후 수업 하는 게 이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그 계획은 좀 어때요? 우리 그 다 함께 돌봄 앞으로 계획을 좀 이제 다른 시도에 맞춰서 하여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예, 네, 아동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동친화팀장 이영선입니다. 일단은 신규 아파트가 계속 생겨서 그쪽으로 일단 자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올해도 몇 군데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주변하고 관계성을 또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도 늘본 같은 거를 하고 있어서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데 들어온 데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신청 이제 돌봄 사각지대라기보다 신청 들어오신 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다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장소가 그리고 저희가 또 장소 규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아마 필요한 데라면은 꼭 국도비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를 신청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좀 그 미래교육과에서 이제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이것도 좀 하여튼 필요성, 그다음에 효율성 뭐 이런 거 좀 따져서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우리 박근배 의원님이 이제 신규에는 다 설치하는 거 그것도 이제 말씀을 좀 제기하셨는데 기존에 있는데도 조금 이 돌봄 사업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하여튼 그 부서마다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사항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래교육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복이나 이렇게 되면. 근데 그 효율성을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 의원님. 그 예를 들어서 우방 아이유 쉘 이 아파트에 돌봄센터가 생기면 이 아파트 세대의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네, 아동친화팀장 이영선입니다. 네, 이용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전부 이용 가능합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래도 대부분은 지금 홍익 아파트도 있는데 거의 그 아파트 세대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아파트 세대 아이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홍익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라 스쿨버스가 운영해서 학교에서 직접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KCC는 어때요? KCC도 옆에 블루밍까지는 같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게 아파트 세대 사는 분들이 자기 아파트 아이들만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계약할 때 그 아파트 말고도 이용 가능하게 하게 하자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50%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는 아파트 주민을 하고 그 밖에 50%는 뭐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화하기 전에 그 생긴 아파트들은 의무가 아닌가요? 네, 의무화하기 전에 생긴 아파트들은 저희가 장소 공고를 해서 장소를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안성시가 마련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500세대 이상이면 자기네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신규로 생기는 2021년 1월 10일 이후로 허가받은 데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꼭 뭐 500세대 그 내용을 떠나서 그냥 그 밀집된 지역에서 뭐 주택에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으신데 이제 공간을 저희 쪽에다가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공간 제공은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6호점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4호점 1, 2, 3, 4호점은
위탁받은 기관들이 같은 데도 있는 거죠. 근데 1호점하고 4호점이 4호점. 같은 법인이고 2호점하고 3호점 법인들은 저기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법인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5, 6호점도 하시던 분들이 하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일단은 저희가 여러 군데 연락해서 참여하시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저도 공고를 내봐야 알아서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 위탁할 때 사실은 신청하는 기간 자체가 별로 없는 게 더 큰 애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저기 기관들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위탁 내용 중에 그 상시 돌봄, 일시도 긴급 돌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긴급 돌봄의 사례가 있었는지 1호점부터 4호점까지 그거 가능하시겠죠? 자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센터에 하고 있는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5호점하고 그다음에 6호점이 우방 아유쉘로 가는 거죠? 네, 여기 평면도 좀 있으시면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호점부터 4호점까지 계약서 작성하신 거 있으시면 좀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제 추가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 추가 운영비는 소독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동친화팀장 이영선입니다. 여기는 소독비하고 저기 추가 운영비는 저희가 냉방비, 난방비랑 혹시 그거 하고 남으시면 조금 더 운영을 하시라고 37만 5천 원 매월 드리는 돈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소독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소독비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혹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아이들을 전부 모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다 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 돌봄이 되지 않는 걸 우선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벌이 가정이나 일반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도 있어서 그 각자 운영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취약계층이랑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 함께 돌봄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취약 아동을 50% 이상을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일반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 아이들을 받는 기준도 좀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수익자로 하여금 내는 또 돈이 또 별도로 있을까요? 간식비랑 식비가 이제 방학 중에는 아이들 식비가 나가는 게 있어서 월 10만 원 안쪽으로 금액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이 월 10만 원 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취약 아동들이 아니, 만약에 있다면? 아, 네. 10만 원 이내이고 10만 원까지는 안 하고 이제 그 저희가 그 방학 중에 식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도비 사업으로 도비 12 사업으로 50% 나가서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낸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중 취약계층은 센터 내에서 후원금 같은 걸 활용하셔서 매칭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는 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공립작은도서관 설치와 위탁 운영,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폐관 등 공사립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분리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연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이 이게 개정이 된 건가요? 작은도서관 진흥법도 있고 이제 공공도서관 적용되는 도서관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서관법- 제가 묻고 싶은 건 네. 이게 바뀐 거냐고요. 그 바뀌어서 이게 조례에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엔 안 담았던 위원회가 지금 설치하려는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법이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법에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도 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전면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또 넣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그러니까 제가 네. 여쭤보는 의미는 이게 왜 갑자기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법은 있었던 거고, 근데 기본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위원회를 설치하시려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예, 그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양성, 미양, 원곡에 새로 신설이 돼서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해는 거를 조례에 담은 거죠. 작은 도서관이 있었던 거잖아요. 미양하고 원곡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있었는데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제 기존에는 그 법이 있었는데도 위원회를 두지 않았잖아요, 조례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혹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서 갑자기 저희 그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를 2015년에 그 일부 개정하고 계속 개정이 안 돼 있는 10년 동안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작은도서관 또 취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수렴하고 그런 취지가 또 강하게 좀 담아 있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회가 두면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도 검토 보고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그 작은 도서관 자체가 이제 소규모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하면 각 면별로 다 두면 이 위원회 또 구성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검토 의견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운영위원회가 보통 10명에서 15명 위원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지역 기관의 좀 대표이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도서관을 조금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계속 도서관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취지. 그 의미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그 작은 도서관의 규모에 맞게 조금 그 이 자치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이제 이렇게 면별로 두는 방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묶어서 통으로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전체 통괄적으로 하면 또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해봤을 때 미양이나 또 원곡은 또 성격이 또 다르고 양성도 주민들 성향들이 되게 조금 다르거든요. 지역도 이제 직업 그쪽에 있는 직업군도 좀 다르고 마을 주민 분포도도 또 달라서 면 단위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는 더 향후 지속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많은 주민들에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대로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제 뭐 그 위원들 선정하고 뭐 운영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하나 하고요. 또 도서 구입, 또 이용자. 그 운영위원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분에서 15분, 그 중에 과반수가 이제 지역 주민이거든요. 그럼 7분 최대. 근데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다 가입이 됩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 운영위원회 하실 예정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역 특색도 제일 잘하시고 주민들이 근데 이제 과반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혹시? 그 제가 보기엔 10명 중에 이제 지역 주민이 과반은 충분히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역에는 뭐 이장님, 분유회장님, 뭐 새마을회장님, 노인회장님들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또 많은 또 분들이 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저희가 고려해서 충분히 구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간혹 이제 미양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립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넘나들면서 이제 하는데 운영위원회도 지역적으로만 넘나들게 하게 되면 아마 그 도서관에 좀 이게 양이 또 넓어지고 또 정보도 또 넓어지고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이게 나중에 뭐 어렵다면 운영위원회 그 지역 주민이 어렵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서를 구입하실 때 그 누가 결정해서 물론 많은 양의 도서지만 주로 누가 결정해서 도서를 구입하십니까? 도서 구입할 때 저희가 이제 일단 연간 계획을 세우고요. 직원들이 전 주제 분야의 그런 장소를 구입하려고 또 하고 있고 기관이나 사회 단체에서 추천 도서를 조금 위주로 조금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그런 하세요. 것들은 구입 결정을 하고 또 희망 도서나 지역 서점 바로 대출제가 또 있기 때문에 한 일정 부분 한 20-30%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서 구입에 계속 반영하고 그럼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좀 많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방 소멸 위기가 지금 오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개 있습니까? 안성에? 6개가 이제 공공도서관이죠. 지역 소멸 위기에 혹시 위험한 도서관, 이용자가 극도로 저조한 도서관이 지금 있습니까? 17개 중에서? 뭐 공공도서관은 염려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내처럼 뭐 아파트가 밀집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도서관이 또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독서율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렇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변경 발췌하신 거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공도서관 제4조 공공도서관의 구분에 1 공공도서관 가 나 있거든요. 36조 바로 위에 있죠.
그 나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여기에는 이제 장년층도 빠졌고 여기 굳이 이렇게 명시를 4개 분류로 하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법은 이제 저희 위에서 시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는데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또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 뭐 점자 도서관이 또 따로 있고 노인이나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이제 도서관마다 특색으로 해서 특화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크게 범주를 나누되 이렇게 일부 전문 특수하게 하는 도서관도 공공도서관 범주에 넣은 법에는 그렇게 넣은 조항이거든요. 여기에 혹시 그 평생학습 관련돼서 장년층도 앞으로 이제 뭐 AR이든가 이제 계속 정보가 이제 다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추가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요게 이제 네 개만 있어 갖고서 궁금해서 여쭤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 법을 또 추가할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아예 명시해 놓는 거죠. 이제 공공도서관 자체가 그 태어나면서 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을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 요즘은 저희도 도서관이 퇴직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도서관으로 많이 또 이용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장을 또 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은 적극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서 이 회의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현재 이장단 회의나 분여회 그 회의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지침 편성 지침에 위원회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 수당이 1시간이 기본이 7만 원인가 10만 원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올린 거거든요. 이 면단위 같은 데는 이제 이 운영위원을 해도 이장님들이나 분여회 뭐 그분들이 참석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회의 참석 수당이 이장님들은 2만 원인가? 네, 그죠? 네네. 새마을 분여회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회의 참석 수당은 그 심의를 위한 회의 참석 수당은 예산 기준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라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장님들이나 분야 그분들은 또 이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예, 다 그분들이 또 다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라.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나 2회 정도를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매달이나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이요. 뭐 동절기는 6시까지, 하절기는 7시. 휴관일이 일요일이 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이틀 중에. 이게 이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문화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요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 시간이 또 연장되는 거는 다 인력하고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이 위치들이 또 이렇게 조금 약간 뭐라고 하나 떨어진 시내에 떨어진 곳이어서 야간에 또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요구들은 조금 있지만 저희가 운영상 또 나머지 공공도서관 또 이용하고 주말에 토요일 날은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대차도 다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원곡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야간 또 개방을 해서 프로그램을 또 계속 운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들을 좀 서로 보완하면서 공공은 공공대로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예. 이거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에서 가까이 있는 작은 도서관이 열리면 좀 이용객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하루 종일 열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간의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지역 작은 도서관도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작은 도서관은 거의 그렇게 하고 이제 부분 개관 이제 일정 하루에 뭐 8시간도 아니고 뭐 파트로 개관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또 이제 주 근로가 주 5일이잖아요. 근데 6일을 또 개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계속 이제 주말을 대체해 가지고 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그런 요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용이 돼서 좀 이렇게 자율성을 갖고 뭐 어느 날은 낮에는 안 열고 저녁에만 연다든가 이런 방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작은 도서관은 위탁이 지금 7개 관이 있고 저희가 그 양성, 미양, 옹곡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어쨌든 이게 지역의 하나의 그 작은 소규모 문화 그 구심점이 될 수가 있어서 지역민들 의견 수렴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되게 필요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작은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작은 도서관 안에서 기획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그 장서 규모는 그 일반 공공 도서관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시의 전체 장서가 100만 권이 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 도서관이 한 45만 권 정도 되고 그 작은 도서관은 면적 자체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이 조금 뭐 주은풍림이나 송정 이런 데는 규모가 좀 50평 정도 되면 한 2만 권 정도 돼 있고 그 규모가 좀 작은 데는 5천 권에서 1만 권 사이에 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홈페이지도 검색을 했을 때 전도서관이 다 상호 대차도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장소는 상호 대차를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면요. 작은 도서관 저희가 10개 있는 거죠. 그 이용객 수나 대출 건수 이런 건 다 나오는 거죠. 이거 혹시 홈페이지에는 안 나오죠? 작은 도서관이 개별로는 안 나와 있고 네. 통괄로 묶어가지고 통계가 작년 말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객 수도 나오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네. 자료? 그러니까 네. 작은 도서관별로 이용객 수랑 뭐 대출 건수 그리고 프로그램 어떤 거 진행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도서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8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교섭단체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과 제4호 소속 정당과의 교류, 협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